이게 되게 인기 있는 실험인데, 여기 원숭이가 있어요. 자, 원숭이를 화살을 쏴서 맞추는데, 화살을 쏘는 순간 원숭이가 나뭇가지를 가만히 놔서 떨어진대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렇다면 좀 아래를 겨냥을 해서 쏴야 되지 않을까? 자, 진짜 그런지, 예. 먼저, 원숭이 표적. 타겟의 X좌표는 일정하고요. Y좌표는 처음에 D만큼 높고, 처음 속도 0이고, 예,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C, 예, 대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살, 포물체, 프로젝타일의 X좌표는 처음에 원점이었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VIP 코사인 세타 I T.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처음 속도가 VIP 사인 세타 I T.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G. 그래서 맞췄다! 그러면은 X좌표가 같고 Y좌표도 같겠죠. 자, 그러면 X좌표가 같다는 거에서 뭐 시간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VIP 코사인 세타 I분의 XT. 그래서 이 시간을 Y좌표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근데 여기 2분의 GT제곱에는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D는 VIP 사인 스타의 이제 T VIP 코사인 세타 I분의 XT.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XT 탄젠트 세타 I가 얻어져요. 그러면 세타 I는 탄젠트의 역함수 XT분의 T인데, 이 각은 다름 아닌 처음에 원숭이가 있던 그 위치의 각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더 겨냥해서 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화살은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러니까 화살의 속도와 무관하죠. 원숭이 입장에서는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바닥이 막혀있기 때문에 바닥 위에서 충돌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포물체가 처음 높이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최대 높이 도달 시간 G분의 VIP 사인 세타 I의 2배, 얘하고 D만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D가 2분의 1 GT제곱. 그러면 T는 루트 G분의 2D. 그래서 여기서 VIP의 최소 속도가 사인 세타 I분의 1 루트 2분의 7D. 응? 이게 바닥 이상에서 충돌하기 위한 화살의 최소 속도예요. 자, 인기 있는 실험이라고 했죠. 자, 이거 넘어가고, 자, 다음 문제는 건물 옥상에서 비스듬히 위로 돌을 던져요. 근데 돌이 날아간 거리가 되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목이 대단한 팔. 그래서 돌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Y좌표는 시간에 대한 이차함수.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마이너스 G. 자, 바닥에 도달했으니까 0. 처음은 건물 옥상이니까 45.0m. 처음 속도는 20.0 m/s. 각도는 30도. 중력가속도는 9.80 m/s 스퀘어드. 그래서 시간에 대한 2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4.22초하고 마이너스 2.18초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18초는 나가립니다. 구했고, 질문 B.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 먼저 X성분은 VI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20.0 코사인 30.0도. 그래서 17.3 m/s가 나오고, Y 성분은 VI 사인 세타 I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G. 그래서 20.0 사인 30.0도 중력가속도 9.80 m/s 스퀘어드. 시간은 질문 A에서 구한 4.22초.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 31.3 m/s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최고. 그래서 35.8 m/s.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 더. 자, 스키 점프 선수가 그 스키 점프대에서 수평 방향으로 떠나요. 자, 그래서 이제 랜딩 경사면에 이제 내려앉는데, 일반적으로 비스듬히 위로 그 세타 I의 각도로 스키 점프대를 떠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X좌표는 VI 코사인 세타 I로 등속 운동, Y좌표는 이제 떨어진 지점이 0, 출발한 지점이 YF, 속도는 VI 사인 세타 I, T, 이제 가속도, 중력 가속도. 자, 여기서 이제 T를 소구해야 되는데, T는 VI 코사인 세타 I 분의 XF. 그래서 대입하면은, XF 탄젠트 세타 I 마이너스 2 VI의 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G XF의 제곱. 그런데 랜딩 경사면의 각도가 파이면은 그 탄젠트 파이는 XF분의 YF죠. 그래서 그 YF 대신에 XF 탄젠트 파이를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은 XF 하나 지어지고, 따라서 XF는 G분의 2VI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I 탄젠트 세타 I 더하기 탄젠트 파이가 돼요. 자, 숫자 대입해 보면은 VI가 25.0 m/s, 중력가속도 9.80 m/s 스퀘어드. 그 다음에 세타 I가 0도니까 코사인은 1이고 탄젠트는 0. 그래서 탄젠트 파이가 35.0도. 그래서 89.3m. YF는 XF 탄젠트 파이니까
89.3, 탄젠트 35.0도. 그래서 62.5m. 예, 그렇게 되는 지점에 내려앉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물체 운동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등속 원운동. 그러니까 일정한 반지름을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처음 위치 벡터, 나중 위치 벡터. 예, 속도 벡터는 원에 접하는 방향, 처음 속도 벡터, 나중 속도 벡터. 그래서 얘네를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럼 여기서 얘가 델타 V 속도의 변화죠. 그러면 위치 벡터하고 변이 벡터로 만든 이 삼각형하고 요 속도 벡터로 만든 삼각형하고 닮았어요. 그러면 이제 닮은 비, 그러니까 VI나 VF에 대응되는 게 RI나 RF, 델타 V에 대응되는 게 델타 R. 자, 그래서 평균 가속도 구해보면은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니까 R분의 V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델타 T분의 델타 R, 이게 바로 평균 속도죠. 그러니까 극한치 하면 순간 가속도는 R분의 V 곱하기 평균 속도 델타 T분의 델타 R, 요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 즉 V죠. 얘가 V. 그래서 R분의 V제곱이 얻어져요. 그리고 방향은 따져보면은 원의 중심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심 가속도 Centripetal Acceleration이라고 불러요. 예, 크기는 R분의 V제곱,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기를 이용하면, 주기라는 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바퀴는 2πr 나누기 속력. 그래서 이것까지 대입하면은 t제곱분의 4π 제곱 r, 이렇게 주기로도 구심 가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등속 원운동 이론 알아봤고요. 연습해 봅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그때 지구의 구심 가속도.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다. R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10의 8승. 거기다가 킬로니까 3더해서 10의 11승 미터. 그 다음에 속도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마박 쓰면 알아요. 초속 30km. 잘났어 정말. 그래서 R분의 V제곱 공식보다는 T제곱분의 4π 제곱 R이 더 나아요. 그래서 주기가 1년. 근데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래서 3.25 곱하기 10의 7승 세컨드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R 1.5 곱하기 10의 11승 미터, 주기 3.25 곱하기 10의 7승 세컨드.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5.9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되게 작죠? 지구가 초속 30km로 움직이는데 가속도는 작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자, 다음 각속도는, 자, 속도라는 게 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 변했냐, 각속도는 시간 동안 각이 얼마나 변했냐.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 2파이만큼 각이 변했죠. 그래서 주기가 3.15 곱하기 10의 7승 세컨드. 그래서 각속도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레디언 퍼 세컨드. 자, 이렇게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등속 운동 연습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접선 및 지름 가속도. 그러니까 커브길에서 속도 내는 건 좋지 않은 운동 습관이라고 했죠. 그런데 커브길에서 속도를 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가속도를 이제 접선 성분하고 지름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접선 성분, 접선 가속도, 탄젠셜 액셀러레이션은 접선 속도를, 뭐 어차피 속도는 그 입자 경로에 접하는데,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면은 접선 가속도. 그 다음에 지름 가속도는 앞서 공부한 구심 가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r분의 v제곱,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접선 가속도, 지름 가속도 후닥닥 얘기했고, 연습해 보면 우리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있죠. 거기서 이제 쿵쾅 쿵쾅 이렇게, 응? 이때 가속도가 이렇게 비스듬히, 그럼 이거를 뚜뚜뚜뚜 분해해가지고 접선 가속도하고 지름 가속도로 나눌 수 있죠. 접선 가속도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0.300 m/s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속 방지턱을 통과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지름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하고 크기가 같다.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원의 중심을 향해서 마이너스 5. 속력이 6. 빵빵 m/s, 반지름이 500m.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마이너스 0.0720 m/s². 그러면 전체 가속도는 마치 접선 가속도가 X성분, 지름 가속도가 Y성분인 것처럼, 그래서 X성분의 제곱, Y성분의 제곱, 이렇게 하면 전체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0.309 m/s². 그리고 방향은 탄젠트의 역함수 X성분분의 Y성분. 그래서 마이너스 13.5도. 이렇게 접선 가속도하고 지름 가속도 연습해 봤어요. 자, 다음은 끝으로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 자, 이거는 같은 입자의 운동을 그 기준틀 A하고 기준틀 B, 서로 다른 기준틀에서 관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치 벡터가 RPA는 RPB 더하기 RPA. 그러니까 RPA, 기준틀 A에 대한 입자 P의 위치 벡터. 그래서 우리말하고 어순이 반대죠. 대신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쏠랑 빼내면은
암기하기는 편하죠. 자, 이거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상대 속도 벡터식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걷지 말라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잖아요.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그래야 우리 그 관념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상대 가속도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통 기준틀 A를 그 정지에 있는 걸로 보고 기준틀 B를 운동하는 걸로 보거든요. 뭐 사실 기준틀 A도 운동할 수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있는데 만일에 기준틀 B가 등속 운동한다. 그러면은 그 가속도가 어느 기준틀에서 측정하나 서로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틀의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에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렇죠. 그럴 때는 갈릴레이 변환식이라는 걸 이용하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로렌츠 변환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뭐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자, 다음 연습해보죠. 자, 배가 강을 건너는데 이제 강은 또 흐르고 있고, 자, 그러면 상대 속도 공식 VPA는 VPB 더하기 VBA. 근데 여기서 입자 P가 배, 보트고 A는 지구, 얼스, 그리고 B는 리버. 자, 그래서 질문 A는 배를 이렇게 똑바로 출발시켜요. 이게 강물에 대한 배의 속도. 그러면은 지구에 대한 강물의 속도가 합쳐져서 배가 하류로 떠내려가죠. 그래서 배의 속도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루트 VBR의 제곱 더하기 VR의 제곱. VBR이 시속 10.0km, VR이가 시속 5.00km. 그래서 VB는 시속 11.2km가 돼요. 그리고 하류로 떠내려가는데 요 각도가 탄젠트의 역함수 VBR분의 VR이, 그러니까 탄젠트 역함수 10.0분의 5. 빵빵 26.6도예요. 그래서 빨리 건너가긴 하는데 하루로 이만큼 떠내려가죠. 그러니까 최단 시간에 강을 건너는 방법이기는 해요. 하지만 하루로 떠내려가서 아픔이 있죠. 자, 그래서 질문 B. 강을 건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좋으니까 맞은편으로 보내줘라. 그러면 배를 상륙적으로 좀 기울여야죠. 그래서 요게 강물에 대한 배의 속도, 그 다음 이제 지구에 대한 강물의 속도로 떠내려가 가지고 똑바로 VB. 자, 그러면은 VB는 루트 VBR의 제곱 빼기 VR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10.0의 제곱 빼기 5. 빵빵의 제곱. 그래서
시속 8.66km가 나와요. 확실히 배의 속도 느리죠. 그리고 강의 상류 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각도는 사인의 역함수 VBR분의 VR이, 그래서 사인의 역함수 10.0분의 5점 빵빵, 30.0도네요. 이러면은 하루로 떠내려가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도착할 수가 있죠. 이것이야말로 최단 거리로 강을 건너는 방법이죠. 요런 게 다 상대 속도하고 관계 있는 그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일반물리학 확장판 4장 2차원에서의 운동을 다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